처음에는 하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학문의 목표였으나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공부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671강입니다. 오늘은 글자를 의미하는 그럴 문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그럴 문자입니다. 그럴 문자는 글을 의미하고 문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럴이라는 것은 글이나 문장을 말하는 것이죠. 이 그럴 문자는 머리두자와 벨애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머리두자는 머리를 의미하지만 하늘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벨애자는 앉아있는 모습, 특별히 책상다리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표현한 기호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문자는 하늘 아래 앉아있는 모습이 그럴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하늘의 뜻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결실이 그럴인 것이죠. 이렇게 책상다리하고 앉아서 하늘의 뜻을 알고자 고민하는, 번민하는 그 모습이 그럴 문자입니다. 초기 학문은 이런 고민 속에서 탄생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한 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하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갔던 것이죠. 그럴 문자는 하늘 아래 앉아있는 모습이 그럴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하늘의 뜻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결실이 그럴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사후약방문이 있죠. 사후약방문은 죽은 뒤에 약방문을 쓴다는 뜻으로서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워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문장이나 문학이라 할 때도 그럴 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그럴 문자에 또 하나의 부츠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다 한자입니다. 그럴 문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근심민자입니다. 근심민자는 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심이라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근심민자는 문문자와 그럴 문자로 구성되었죠. 그리고 문문자는 문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번 경우는 집 안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문자는 글을 의미하고 문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민자는 문 안에 그럴 때문에 근심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안에서 문장을 논하는 것은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집안이라는 것은 어떤 공통의 목표를 가진 구성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성원끼리 어떤 이론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하는 것은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번 경우에는 문을 집 안으로 해석합니다. 문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경계인 것이죠. 집안에는 같은 목적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사는 공간인 것이죠. 안에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어떤 문장을 가지고 격렬하게 논쟁한다면 그건 근심거리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심민자는 문 안에 그럴이 근심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성원들끼리 이론에 가타부타를 논하게 되면 근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서 정치 이야기나 또는 종교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근심거리를 근본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근심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맞습니다. 근심민자는 문 안의 그럴이 근심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성원들끼리 이론의 가타부타를 논하게 되면 근심이 된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민씨세도가 있죠. 민씨세도는 조선 말기에 명성 황후의 일가인 민씨를 주축으로 한 세도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년이나 성민이라 할 때도 근심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민망할 민자입니다. 민망할 민자는 민망하다는 뜻이 있죠. 민망하다는 것은 보기에 답답하고 딱하여 안타까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민망할 민자는 마음신변의 근심민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마음신변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심민자는 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망할 민자는 마음의 근심이 민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커다란 근심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된다면 민망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큰 근심거리로 좌절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아이들마저도 이 상황이 민망합니다. 어찌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누구라도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민망함에서 어쩔 줄 모릅니다. 민망할 민자는 마음의 근심이 민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커다란 근심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된다면 민망하다는 것이죠. 어찌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연민이 있죠. 연민은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망도 있습니다. 민망은 답답하고 딱하여 안타까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문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문의 문자입니다. 문의 문자는 문의를 말하는 것이죠.
문이라는 것은 옷감이나 조각품 등을 장식하기 위해 여러 모양을 붙인 것인데 그것을 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자는 가는 실명자와 그럴 문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가는 실명자는 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럴 문자는 글을 의미합니다. 문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는 실로 만든 글이 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옷감에 글을 쓰듯이 실로 짜서 나타낸 무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을 자수라 하는 것이죠. 옷감에다가 실로 이렇게 꽃을 그리든 아니면 글을 쓰든 이런 것들이 무늬라는 것이죠. 무늬문자는 실로 만든 글이 무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옷감에 글을 쓰듯이 실로 짜서 나타낸 무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문수지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수지복은 무늬가 덧지고 아름다운 수를 놓은 비단으로 지은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문이나 지문이라 할 때도 무늬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바뀔 문자입니다. 바뀔 문자는 바뀌다는 뜻도 있고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바뀔 문자는 물수변의 그럴 문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물수변은 흐르는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세월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문자는 글을 의미하고 문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뀔 문자는 흐르는 물에 나타난 글이 바뀌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에 나타난 논리도 변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절대적 진리 같았던 고전의 논리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뀔 문자입니다. 과거에는 천자문이나 사서오경 같은 그런 고전을 공부했다면 충분한 학습이 되었습니다. 충분한 공부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과거에 그런 것들을 거의 배우지 않죠. 새롭게 발견된 이론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 배워야 할 것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 있던 논리가 바뀌기도 하는 것이죠. 다른 증거가 나타나서 그 논리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이론을 바꾸게 되면 지조가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대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견되어지는 사료나 그 증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 것이죠. 바뀔 문자는 흐르는 물에 나타난 글이 변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전의 논리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다르게 해석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문산이 있습니다. 문산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문산읍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바뀔 문자를 사용했었는데 현재는 그럴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도 그 지역에 홍수가 많이 나서 물수변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그럴문으로 바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럴 문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아낄 인자입니다. 아낄 인자는 아끼다는 뜻이 있죠. 아끼다는 것은 물건이나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낄 인자는 그럴 문자와 입구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그럴 문자는 글을 의미합니다. 문장이죠. 입구자는 입을 의미하는 것인데 입의 기능 중에서도 말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낄 인자는 글의 입을 아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은 말에 비해서 정제되기 때문에 상당히 압축되어 표현되는 것이죠. 그렇게 압축되어 표현되는 것을 아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말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을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말을 글로 표현하게 된다면, 이렇게 편지로 표현하게 된다면 상당히 압축되어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을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끼는 자는 글의 입을 아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은 말에 비해서 정제되어 상당히 압축되어 표현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개과 불린이라는 말이 있죠. 개과 불린은 허물을 고침해 인색하지 않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색이나 탐린이랄 때도 아끼린 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다 한자 671강으로서 그럴 문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다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